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한류라는 표현이 고지식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K-뷰티라는 단어, K-뷰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한국은 2024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사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을 하십니다. 저희 병원도 사실 이 외국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시간 될 때 한국 올 때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부터 단순히 여행 중에 들리시는 관광객분들도 계시고요. 고국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교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발전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외 연예인 분들까지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연예인이나 교포분들, 그리고 외국인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접근이 쉽지 않고 방문 주기가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아래 특징에 좀 맞춰서 자신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시술을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지 기간이 좀 길고, 그리고 시술 주기가 긴 거, 그러한 시술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오시니까 효과가 즉각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회복 기간도 좀 아주 짧은 시술을 선호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효과가 좀 충분히 입증된 시술. 장기적으로 효과가,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가끔 오시는 분들은 특히 이 1번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십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외국인 분들에게만 좀 특수하게 꼭 추가적인 조건들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국가별 선호도가 있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 분들에 비해서 뭐 주비던 필러나 뭐 티타늄 리프팅 이런 시술들을 좀 많이 찾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술이거나, 아니면은 다운타임이 좀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걸 얘기하죠. 이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붉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오래가는, 즉 다운타임이 좀 긴 이러한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적합한 시술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국내의 연예인분들이나 국내외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결국은 뭐죠? 말은 길었지만 자주 못 오시는 분들, 난 자주 못 온다.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온다라는 시술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분류를 따지자면은 2번이었던 회복 기간이 좀 짧고 효과가 좀 즉각적인 특징이 굉장히 탁월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다 리프팅은 사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런 원리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진피층 하부이나 지방, 그리고 뭐 근막층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좀 살짝 분해를 해줘서 좀 줄여주고, 그리고 조직을 타이트닝 시켜서 뼈 쪽으로 붙여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방을 좀 줄이면서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좀 생각보다 뛰어나서 이 얼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팔뚝이나 복부, 그냥 결국은 뭐 러브핸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좀 지방이 모여있는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다가 기존 고주파 장비와는 달리 되게 쿨링 시스템이 탑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피부 표면 내 온도를 좀 낮추면서 화상이나 뭐 자극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딴 거보다 통증이 정말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마취를 안 합니다. 네, 아예 마취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시술이 가능하다. 또한 시술 시간이 좀 생각보다 짧고 지방 분해뿐만 아니라 이 미세주름이나 피부결 개선에도 사실 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입가주름에서도 사실 이 온다를 많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예 마취 연고를 안 발라요. 마취 연고를 안 바릅니다.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술 후에 멍이 없고요. 멍뿐만 아니라 별로 빨개지지가 않아요. 붉음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 없이 짧은 체류 일정으로 들린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당장 스케줄을 진행해야 하는 뭐 국내외, 해외 뭐 연예인분들, 그리고 뭐 급하게 외부 일정이 잡힌 유튜버분들이나 셀럽분들이 사실 가장 선호하는 시술 중에 하나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방송 촬영이 있었을 때 그냥 급하게 너무 처져 보이는 경우에는 온다를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웨딩, 결혼식 전날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권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웨딩 전날에도 시술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온다인데, 단점이라면 이제 유지력이 좀 짧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다른 원리를 가진 장비들과 좀 콤비네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효과도 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울세라입니다. 울세라.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깊이에 있는 스마스층으로 이제 초점을 좀 모아서 약 60에서 70도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 자, 우리 피부가 표피가 이렇게 있고요. 진피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두 줄의 형태로 보이는데, 우리가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깊이에다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장비를 들고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60에서 70도 정도의 열 에너지를 높여줘서 안쪽에 있는 조직에 변성을 주자. 자, 그러면 이 스마스층은 굉장히 안에 있는 질긴 조직인데, 이런 것들을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빗을 모아서 종이 태우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돋보기 안에, 근데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요 안에 이렇게 손 넣는다고 조직이 타지가 않죠. 우리 손 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의 포커스를 여기다 모아서 요 표면에 있는 요 조직들은 손상을 가지 않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깊이만 타겟팅, 집중적으로 해당 부위를 자극하고, 이 여기를 오징어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징어를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강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 부위가 이러한 열 응고점들을 만들어줘서 얘들이 수축을 해서 얼굴을 리프팅 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김을 굽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은 울세라는 스마스라는 층에 열 에너지를 정확하게 가해서 조직을 수축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얻는 원리입니다. 자, 이 과정은 피부 표면에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돋보기로 우리 빗을 모으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데 내부 조직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있죠. 뭐냐면 보이는 초음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의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중요할까요? 시술자가 중요하겠죠. 백날 안쪽에 있는 조직 구조물이 보여도 실제로 시술하는 의사가 보고 그 깊이에 맞춰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보이더라도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깊이로 눌러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당연히 이 도트가 여기 찍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찍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방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빠진다고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조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고 보통 학회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시술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시술이라는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 만큼 효과는 충분히 현재 이 긴 시간 동안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 샷수나 이 에너지 강도를 좀 조절을 해서 일정에 맞게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일날이 아니라 보통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약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 3일 정도면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많고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빵맨이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갸름해지려고 시술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빵맨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길게는 안 가고 길어야 1주 정도 간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면 어떤 뭐 1주 정도 일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시술 받고 그냥 모자나 마스크 정도를 써서 이제 잠붓기가 조금 남아도 관광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방송을 앞두고 저도 자주 셀프로 하는 시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1번은 온다, 2번은 울세라였고요. 3번은 주베룩입니다. 주베룩. 자, 주베룩 주사는 결국은 피부의 세포 외 기질, 즉 피부 조직의 전체를 좀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콜라겐 증가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베룩이라 하면 무조건 뭐 콜라겐만 증가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콜라겐을 포함한 얘는 그냥 포함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러한 세포 외 기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증가가 되죠. 그래서 뭐 콜라겐뿐만 아니라 뭐 엘라스틴도 그렇고 우리가 피부의 구조물들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터 및 모공 치료와 그리고 꺼진 부분에 있는 볼륨을 증가하는 거 그리고 뭐 피부결 개선 및 탄력 증가 효과가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재밌는 점은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효과가 좋은 시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뭐 필러, 이제 지방 이식이라는 개념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볼륨을 채운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필러나 지방 이식까지 단순히 그냥 볼륨을 키우는 시술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리쥬란과 같은 그냥 스킨 부스터 이러한 스킨 부스터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주베룩은 원하는 부위를 필러나 지방 이식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있고요. 진피가 있고 이렇게 지방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게 피부예요. 피부. 여기까지가 피부. 근데 얘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가 이 지방층 상부, 피부층 바로 아래에 이런 식으로 밀떡처럼 주로 들어가는 이러한 필러 성분이나 이 지방 이식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얘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유도체입니다. 유도체. 즉 물에 섞인 분말가루거든요. 주베룩은 사실 분말가루예요. 분말가루. 이 분말가루를 물에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섞인 분말가루를 피부에 정확한 깊이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진피층에 있는 위치에 정확한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으로 콜라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후가 아니라 한 1에서 2개월 정도에 거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피층에 뭐냐면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밀도. 영어로는 density죠. density. 밀도를 증가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진피층의 밀도가 만약에 성글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피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진피가 굉장히 성글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치 스폰지로 따지자면 안쪽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베룩이 들어갔었을 때 처음에 뭐에 기여할까요? 밀도를 치밀하게 만드는 데 기여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주베르기의 입자들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증가된 나머지 어느 정도의 두께에도 기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베르기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에서는 이 지방세포 자체를 증식시키는 것들도 이제 밝혀져 가지고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의 큰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진피층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의사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원장님, 한 앰플을 넣으면 이게 결국은 몇 cc 정도 올라가요? 이거 필러 몇 cc 넣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답할 때 어떻게 사람마다 그리고 시술자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밀도가 흐물흐물하거나 성글거나 밀도가 치밀한 사람이 있고 시술자에 따라서 정확한 깊이에 정확한 정도의 충분한 이러한 주베력을 넣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놔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사람마다 시술자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당연히 첫 번째로는 흉터, 두 번째로는 모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결, 그리고 탄력 같은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쪽에 있는 콜라겐의 밀도를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흉터처럼 파인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모공 주변에 느슨했던 부분들이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하니까 좁혀지니까 모공이 수축이 되게 되고 피부결이나 탄력은 당연히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탄력도나 피부결이 좋아지게 되는 개념인 거죠. 뭐 거기에도 부수적으로 뭐 이런 튼살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흰색 튼살 같은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러한 튼살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뭐 흉터라고 쳐볼게요. 여기를 흉터를 치료하게 되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외부에서 안쪽으로 프락셀을 한다거나 아니면 박피술 같이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안쪽에서 차오르는 outside to inside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outside에서 인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흉터 치료가 됐다고 친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에다 주사기로 주베력을 넣어줘서 이 안에 콜라겐들을 만들어서 살이 차오르게 해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인사이드 투 아웃사이드. 네, 그래서 제가 흉터의 방향은 옛날에 이 아웃사이드 투 인사이드 방식에서 안에서 주사로 주입을 해서 바깥쪽으로 차오르게 하는 이 인사이드 투 아웃사이드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는 피부 장벽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흉터 치료가 막 야 기가 막히게 좋은 흉터 치료를 해라고 얘기를 들어서 뭐 박피술도 포함해가지고 막 전후사진 기가 막히게 돼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나는 받고 나니까 얼굴이 너무 예민해지고 피부 얇아진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뭐였더라? 장벽이 손상받더라. 왜?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는 제가 항상 지붕에 비유하는 이 피부 장벽을 매번마다 뚫고 깎고 표면에서 레이저로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살을 차오르게 하다 보니까 안에 애가 차오르든 자시든 간에 지붕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도 들어오면서 피부가 빨개지고 예민해지니까 피부가 얇아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이 피부 장벽을 손상을 안 시키면서 이 흉터를 차오르게 하려면 안쪽에서 주사기로 우리가 주베력 같은 애들을 주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쪽에서 이러한 입자들을 넣어서 바깥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차오르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피부 장벽을 손상받아서 생기는 홍조 등의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또 디오덤 같은 것들을 막 붙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일주일 안쪽이면 거의 불금증도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해외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나 스킨케어가 한국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유로 광노화 현상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뭐 이러한 주베력도 많이 찾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해외 교포분들 같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또한
이 10대,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장기나 호르몬 문제로 이제 여드름 질환으로 고생했던 연예인분들이, 우리 연예인분들은 메이크업을 항상 하잖아요. 굉장히 두껍게 방송용 메이크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피지가 많은데 매번마다 모공을 덮고 있고 클렌징이 똑바로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돼서 오히려 트러블이 되면서 흉터가 생긴 분들도 사실 이 시술을 많이 찾으러 오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공이 넓은 사람들, 피부가 이렇게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이렇게 털구멍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은 콜라겐이 이런 식으로 피부에 평행하게 위치를 하는데 이 모공 주변만 소나기로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모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공이 지금 얘는 옆면에서 본 거고요. 윗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공이 돼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형 모공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 되면서 바로 모공이 잔주름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실제로 모공이 왜 잔주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국은 모공이 발달한 사람들은 잔주름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공에 도움되는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인 이 주베룩이 실제로 추후에 이어질 잔주름을 막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모공, 흉터 이런 거보다 더 많이 찾는 게 사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볼륨 증가예요. 볼륨 증가.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이 찾는 건데요.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과도할 경우에는 좀 어색하고 또 생착이 잘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꺼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죠. 그리고 필러는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채워주면서 내 콜라겐을 좀 채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진피층이라는 피부층을 좀 두껍게 하면서 볼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주베룩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러운 볼륨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이 주기적으로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혹은 분기마다 고정적으로 한국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최근 사실 이 줄기세포를 정말 많이 찾으시거든요. 저희 병원이 덧셀, 세포, 줄기세포. 그래서 저희 병원도 굉장히 이 줄기세포를 핵심으로 하는 그러한 병원인데 사실은 이제 법률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줄기세포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이 시술만 받기 위해서 사실 한국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는 사실 우리 몸의 이 기본 세포로 이 분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세포로 변할 잠재력을 가진 세포거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체의 재생과 회복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줄기세포를 어디서 뽑았냐면은 골수, 두 번째로는 지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액이 있는데요. 우리 골수천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 골수는 사실 시술의 번거로움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채취해야 된다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 혈액을 통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피 뽑는 양보다 좀 더 많이 뽑아서 이 본인의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좀 추출을 해서 혈관이나 좀 개선이 필요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아예 주사를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염증 완화나 면역 강화, 그리고 피부 탄력 및 피로 회복이나 슬로우 에이징 효과, 신체 활력 증진이나 탈모 부위에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탈모의 개선 등 좀 전반적인 회복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술 부위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얘를 얼굴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는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여러 기관에서 인증받은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제 미용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관련된 근본적인 체질 개선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더 선호하는 시술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써마지나 아니면 뭐 올리지오, 그리고 뭐 덴서티, 텐서마 이런 뭐다? 당극성 고주파 장비라 하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시술은 고주파 장비를 통해서 피부 표면에 화상 없이 피부의 분자의 이 쌍극자 운동을 일으켜서 조직에 열을 가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제 예전 써마지 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를 통해서 초기에는 조직이 좀 수축이 돼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가 좀 있으며, 이후에는 이렇게 좀 열을 받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표피, 진피, 그리고 지방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러한 장비에서 이렇게 열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표피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면서 너무 주변에 심한 열 전달이 아니라 최대한 이러한 진피층에 좀 최대치로 열이 가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다극성 고주파 장비의 특징인데, 초기에는 조직을 좀 수축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살짝 얻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는 결국은 상처를 건강하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데미지를 입은 조직들이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된다? 콜라겐들을 많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 진피층에다가 건강한 자극, 상처를 줘서 의도적으로 손상받은 부분이 회복을 하면서 조직에 있는 콜라겐이 증가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피부 탄력의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술이 바로 뭐다? 이러한 써마지, 올리지오, 덴서티, 텐서마 이런 장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써마지가 대략 한 20년 정도 전에 개발이 돼서 이 중에 사실 가장 먼저 개발된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탄력 장비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를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좀 계속되었고, 나머지 장비들도 사실 이 써마지와 비슷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나온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방식, 수많은 장비들과 시술이 나왔어도 현재까지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시술이 바로 이건데, 사실 보통 시술 이후에 바로 내일 모레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의 체감은 좀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러한 써마지와 같은 시술들은 좀 뭐랑 같이 해준다?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들과 같이 콤비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보톡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울세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다, 뭐 이러한 장비들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초반에는 이러한 장비들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써마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체감 효과가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스킨 부스터입니다. 이 스킨 부스터에는 뭐 리쥬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죠. 리쥬란, 뭐 엑소점 등등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각 제품마다 작용 기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정 질환이나 증상, 그리고 뭐 불편한 점을 집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잔주름, 탄력, 그리고 건조함, 뭐 트러블과 같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의 개선을 좀 기여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영양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좀 과도하게 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잔주름이나 뭐 피부 건조함, 유수분 밸런스 관리를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은 리쥬란 힐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탄력 개선과 그리고 모공, 흉터 등에는 뭐 주베룩이 입자가 좀 작은 주베룩이 있고 입자가 좀 큰 주베룩 볼륨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흉터나 모공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을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볼륨을 증가시키는 시술에서는 주베룩 볼륨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 있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엑소좀, 엑소좀과 같은 것들이 부스터를 좀
주로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어떤 또렷한 원인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이러한 스킨 부스터만으로 개선이 되고 그냥 관리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스킨 부스터만 단일 시술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미용 시술 혹은 뭐 질환과 관련된 원인이 좀 명확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시술과 병행해서 찾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나 접근성이 한정된 연예인분들이나 또 뭐 교포,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시술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뭐 바쁘신 분들, 뭐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방문해서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 시술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 피부심 채널에 다 있죠. 이 피부심 채널에 정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심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 안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준다면 더욱 영양가가 높은 정보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